지금 미국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은 집값이 아닙니다. 중산층이 집을 가질 수 있었던 구조입니다. 앞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의 승자는 가장 부자가 아니라 가장 오래 버티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신용카드와 자동차 대출 연체율이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카드값도 못 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수백만 달러짜리 주택을 현금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CNBC에서도 미국 주택시장이 K자형 경제로 갈라지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른 언론 매체들도 지금 미국 경제를 보면 신용카드 연체가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대출 연체도 증가하고 있고 미국인들의 생활비는 점점 압박을 받고 있어 저축률 역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학자금 대출 부담까지 다시 본격적으로 돌아오면서 많은 가게들의 현금으로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식료품, 보험료, 렌트, 유틸리티, 자동차 유지비 같은 기본 생활 비용이 계속 올라가면서 저소득층과 일부 중상층을 중심으로 재정 스트레스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생활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소비자 부채 압력은 커지고 있는데 정작 모기지 연체율은 아직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집부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용카드, 자동차 대출, 생활비 관련 부채부터 버티지 못하기 시작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2008년에는 주택 대출 자체가 먼저 흔들렸다면 지금은 소비와 생활 유지 비용이 먼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번에는 사람들이 집보다 다른 빚부터 못 갚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앞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 흐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주택 금융 시스템은 2008년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08년 당시 미국은 사실상 누구나 집을 살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소득 증빙 없이 진행되던 노당 론, 직업소득 자산 확인이 거의 없었던 닌자 모기지, 집값 상승을 전제로 한 힐락 남발, 그리고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성 매입까지 시장 전체가 지금 감당 가능한가 보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인가에 더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신용이 약한 차용인들까지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키며 시장에 들어왔고 결국 집값 상승이 멈추자 모기지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은행, MBS, 금융시장 전체로 연결되면서 2008년 금융위기로 번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 모기지 시장은 적격 모기지 규제, 강화된 DTI 기준, 소득 검증, 자산 검증 등 엄격한 대출 심사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애초에 일정 수준 이상의 상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택 보유자들은 팬데믹 시기 확보한 초저금리 30년 고정 모기지를 보유하고 있어서 월 모기지 상환 금액은 오히려 과거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의 주택 보유자들의 재무 상태는 2008년보다 훨씬 강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균열이 나타나는 곳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생활유지 비용입니다. 신용카드, 자동차 대출, 보험료, 재산세, 렌트, 유지보수 비용, 그리고 기본 생활비 부담이 계속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소비 여력과 현금 흐름이 먼저 압박받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는 집을 못 갚는 위기라기보다는 생활 자체를 버티기 어려워지는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경제는 소비와 현금 흐름이 먼저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기업들의 매출도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기업 매출이 흔들리면 채용도 줄어들고 고용시장도 점점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실업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집을 사거나 이사하거나 집을 업그레이드하거나 투자할 여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주택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소비
소비 둔화와 고용 악화가 먼저 시작되고 그 충격이 뒤늦게 부동산 시장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CNB에서도 미국 주택 시장이 K자 경제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같은 금리, 같은 물가, 같은 경제 안에서도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위 자산 계층은 팬데믹 시기에 확보한 초저금리 고정 모기지를 유지하고 있고 주식,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의 혜택 그리고 AI 산업 성장에 따른 자본 집중 효과까지 겹치면서 오히려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상위 자산 계층은 여전히 강한 구매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AI 산업 확장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고소득 기술 인력과 자본이 다시 고급 주택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고 현금 구매 비중이 오히려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반면 하위 계층과 일부 중산층은 기본 생활비 압박 속에서 점점 소비 자체를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자산 상승 속에서 버티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생활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부채에 의존하기 시작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결국 앞으로의 미국 주택 시장에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산을 가진 계층은 여전히 집을 사고 투자하고 버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계층은 점점 시장 밖으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모든 계층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제가 아니라 위쪽과 아래쪽이 점점 더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미국 경제는 같은 나라 안에서도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장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부동산 시장의 진짜 위험은 집을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과거에는 집을 살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면 이제는 그 집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가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는 HOA 비용, 보험료, 재산세, 유지보수 비용이 동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결국 미국 부동산 시장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변화입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보다 보험료가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은 기후 리스크, 재난 증가, 재보험 비용 상승, 보험사 철수 같은 문제가 겹치면서 보험 유지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HOA 비용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노콘도 시장에서는 건물 안전 규정 강화, 적립금 기준 강화, 구조 점검 강화가 이루어지면서 기존에 미뤄졌던 유지보수 비용이 한꺼번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미국에서는 수만 달러 규모의 특별 부담금이 부과되는 사례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산세 부담까지 과중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인해 세금 평가액이 올라가고 지방정부 재정 압박까지 겹치면서 일부 지역은 보유비용 자체가 계속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비용 상승이 단순히 개인의 부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HOA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필요한 유지 보수가 계속 미뤄지기 시작하면 건물의 상태와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물 품질이 떨어지면 보험 가입이나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일부 단지는 융자 승인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매수자들의 접근성이 낮아지고 수요까지 줄어들면서 이는 해당 단지와 지역의 부동산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히 집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이것보다 어떤 지역이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느냐가 점점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 부동산 시장은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유지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에서 가장 큰 변화는 부자와 빈곤층의 격차뿐만 아니라 중산층 자체가 점점 얇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트렌드유니언 자료를 보면 상위 신용 계층인 슈퍼프라임 그룹은 오히려 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강한 신용, 자산시장 상승 수혜자고 낮은 고정금리 모기지 구조를 기반으로 여전히 소비와 자산 유지가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반면 신용이 낮은 서브프라임 계층은 생활비 압박 속에서 연체와 부채 의존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지탱하던 중간 계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 경제는 두꺼운 중산층을 기반으로 움직였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주택 소유, 자동차 구매, 자녀 교육, 은퇴 준비 같은 흐름이 미국 소비 경제를 떠받쳐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 중산층이 감당할 수 있었던 소비 구조 자체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위쪽은 자산을 기반으로 더 강해지고 아래쪽은 부채 압박이 커지고 있고 그 사이를 버티던 중산층의 여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미국 부동산 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택 시장을 가장 강하게 떠받쳐왔던 계층이 바로 중산층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산층의 구매력과 현금 흐름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첫 주택 구매, 주택 업그레이드 수요, 교외 이동, 투자자용 주택 매입 같은 흐름도 점점 둔화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시장은 단순히 부자와 빈곤층의 구조가 아니라 중산층이 점점 얇아지는 구조 속에서 시장 자체가 재편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재편될 수 있을까요? 첫째, 소득 중심 시장에서 자산 중심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정적인 소득만 있으면 집을 사고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현금 보유, 기존 자산, 부모 자산, 투자 수익 여부가 점점 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연봉을 받아도 이미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점점 더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는 첫 주택 구매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지고 현금 구매 비중은 커지고 부모 지원이나 공동 구매, 장기 렌트 수요도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이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 여러 개의 시장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전체가 함께 상승하고 함께 둔화되는 흐름이 강했다면 앞으로는 도시별, 산업별, 계층별 차이가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AI 산업,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반도체, 물류, 고급 일자리, 자본 유입이 집중되는 도시들은 계속 인구와 자본을 끌어들이게 될 것이고 반면 보험료 급등, 노후 인프라, 세수 악화, 인구 유출, HO의 문제, 유지보수 압박이 큰 지역들은 점점 더 유지 비용이 커질 수 있어서 인구와 자본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는 같은 미국 안에서도 어떤 도시는 계속 성장하고 어떤 도시는 장기 침체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주택시장이 소유 중심 시장에서 운영 중심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중산층의 구매력이 약해질수록 많은 사람들은 집을 소유하기보다는 장기 렌트 구조 안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최근 미국에서는 빌드 투 렌트, 귀관형 렌트 커뮤니티, 운영형 주택 모델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주택 시장은 단순히 집을 사고 파는 시장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유지하는 산업 구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넷째, 과거에는 얼마에 샀는가가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가, HOA 재정은 안정적인가, 장기 유지 보수가 가능한가, 세금 부담을 버틸 수 있는가, 도시 인프라는 유지될 수 있는가. 앞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은 가격 경쟁이 아니라 유지 가능성과 구조 안정성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은 더 이상 집값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가 누가 자산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은 분화 시장 구조로 바뀔 것입니다. 과거에는 금리가 내려가면 전국이 함께 상승하고 경기가 흔들리면 전국이 함께 둔화되는 흐름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같은 미국 안에서도 어떤 도시는 계속 자본과 인구를 끌어들이고 어떤 지역은 유지 비용 압박 속에서 점점 약해지는 분화 시장 구조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 시장은 전국 상승과 전국 하락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지역은 버티고 어떤 지역은 무너지고 어떤 도시는 회복하고 어떤 지역은 장기 침체 압박을 받는 구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각 도시의
장기 생존 구조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상대적으로 버틸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은 강한 일자리 시장, 지속적인 인구 유입, 산업 투자,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 물류와 전력 인프라, 안정적인 세금 구조,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보험 시스템을 가진 지역들입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사람이 많은 도시보다 자본과 산업이 계속 들어오는 도시가 시장을 지탱할 힘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AI 산업 확대와 함께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가 집중되는 도시들은 새로운 자본 흐름의 중심이 될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위험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보험료 급등, HOE 재정 악화, 노후 콘도 증가, 인구 유출, 고령화, 세금 부담 증가, 지방정부 재정 악화, 유지보수 비용 상승 같은 문제들이 겹치는 지역들은 장기적으로 유지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도시가 살아남는가, 어떤 지역이 자본을 계속 끌어들이는가, 어떤 지역이 장기 유지 비용을 버틸 수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과거처럼 단순히 집값만 바라보는 방식으로는 앞으로의 미국 시장을 읽기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 부동산 시장은 가격의 시대를 지나 구조와 유지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하는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집값보다 그 도시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싼 지역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도시와 구조를 찾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현금 흐름 관리도 훨씬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값 상승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험료, 재산세, 유지보수, 공실, HOA 같은 비용 구조를 함께 감당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투자자들도 이제 전국 시장이 아니라 분화 시장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도시는 계속 자본과 일자리를 끌어들이고 어떤 지역은 유지 비용 압박과 인구 유출 속에서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 투자라는 개념보다 어떤 도시를 선택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부동산 자체보다 세금 구조, 현금 흐름, 자산 보호, 장기 보유 전략, 그리고 운영 능력까지 함께 이해하는 투자자들이 점점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은 누가 끝까지 유지하고 버틸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상승 지역이 어디인가 이것보다는 어떤 구조가 앞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집을 사는 시대에서 집을 유지하는 시대로 소득 중심 시장에서 자산 중심 시장으로, 그리고 하나의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시장들로 분화되는 시대로 이동하는 과정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집값이 아니라 누가 버틸 수 있는가, 어떤 도시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구조가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의 진짜 승자는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집은 월급을 모아 살 수 있는 자산으로 남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산을 가진 사람들만 계속 살 수 있는 자산으로 바뀌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은 집값이 아니라 중산층이 집을 가질 수 있었던 구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5번째 도서, 금리의 시대가 끝나고 구조의 시대가 열린다.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6.